Nope. 이게 전 인류의 고민이에요, 뱃살. 근데 쉽게 뺄 수가 없는 게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뱃살 빼는 거에 대해서 아주 큰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한번 먼저 작가님한테 물어볼까요? 작가님, 내가 뱃살을 좀 빼고 싶다. 그럼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윗몸 일으키기. 그렇죠. 그리고요? 윗몸 일으키기? 그렇죠. 바로 잘못된 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이게 큰 착각이에요. 지금 우리 이 구독하시는, 시청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뱃살 빼려면요, 윗몸 일으키기 절대 하지 마세요. 윗몸 일으키기 안 돼요. 요즘에는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게 바로 윗몸 일으키기예요. 왜냐면 이 척추에 C자 커브가 있는데 요추의 올바른 커브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복부에 있는 지방, 내장 지방은 근육 운동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유산소 운동을 충분히 하셔야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뱃살을 빼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운동하신 거 밖으로 나가세요. 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은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좀 도움이 된다는 거는 이제 그렇게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내장 지방을 충분히 바깥으로 배출시켜주고 그 다음에 내가 부위에 맞는 근육 운동을 해서 어느 정도 탄력을 증가시키는 것이지 내장 지방을 빼는데 윗몸의 기계를 10,000개를 해보세요. 매일매일. 10,000개를 매일매일 해보세요. 한 달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무 변화도 없어요. 아무 변화도 없어요. 제가 시험 카메라도 많이 찍어봤거든요. 우선 그렇게 1도 변화가 없는지, 야, 누가 뱃살 빼는데 윗몸 일으키기 하라고 했어? 내가 그랬거든요. 왜 이렇게 어렸을 때도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를 많이 근데 했지? 사람들이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배니까, 배 근육 운동을 하면 뭔가 여기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서, 뭔가 만들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복근 운동을 해야 복부에 탄력이 생기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 내장 지방 어떻게 할 건데? 이걸 빼야 되잖아요. 우리 몸은 하나도 빈 공간이 없어요. 조금 잔인하지만 이렇게 바늘 똑 자르잖아요? 그러면 0.0000001mm도 빈 공간이 없어요. 지방 아니면 근육이 조직적으로 꽉 차져 있는데, 지방이 이사를 안 가는데 근육이 어떻게 생기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지방을 빼줘야 근육이 들어갈 자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사를 나가야 내가 저 집에 이사를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안 나가고 버팅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쫓아내고라도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 집에 두 집에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저것들을 몰아내려면 이사 나가는 거 뭐예요? 지방이 이사 나가려면 유산소 운동을 해서 얘네들을 잘 달래서 보내주고 그 다음에 내가 턱 자리를 잡고 들어가는 것이 근육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좀 억울한 게요. 선생님이 즐겨 드시는 음식을 조금 전에 들었단 말이에요. 네. 튀김 좋아하시고, 네. 고기 좋아하시고. 네, 삶의 그 영원한 제 저도 그렇거든요. 네. 근데 왜 저는 이 지경이고 선생님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조금 희한하긴 한데 어떻게 하루에 매 몇 시간씩을 정해놓고 운동을 하는 건 아닌데 항상 운동하시는 분들을 조금 도와드리다 보니까 간단하게 시범을 3번만 보여도 하루에 10타임을 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꽤 많이 늘어나죠. 그리고 항상 운동하시는 분들을 받쳐드리고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잡아주고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몸의 움직임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그 근육량을 또 어렸을 때 운동을 했던 엘리트 선수로서 유도라는 험악한 운동을 하면서 보통 여자들이 가질 수 없는 상당한 양의 근육량을 가지고 나서부터 그걸 유지하기까지 항상 몸을 쉬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박관념이나 이런 거는 없는데요. 사실 저도 조금 쪘다 하면 다시 빼고 하는데 그 큰 범위를 두지 않는 거죠. 그리고 너무 음식을 제한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제한을 했더니 그 음식에 대한 열망이 더 커져요. 그냥 떡볶이 한 접시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끝날 것을 떡볶이 너무 맛있죠. 이걸 참았더니 떡볶이에 만두사리까지 추가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참아요. 그냥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래요. 네가 10번 이게 먹고 싶어? 식단을 주면서도 식단은 이렇지만 네가 정말 이 저녁에 이게 먹고 싶어. 한 번 참아. 2번 참아. 3번째는 그냥 먹어라. 10번 참지 말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신 움직여라. 그렇죠. 그게 저- 중요해요.
이 지경이 된 이유가 이제 알았어요. 아니, 저는- 저는 아닌데. 저는 12시간도 응. 혼자 말고 가만히 있으라 하면 저는 할 수 있어요. 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식물과 동물의 차이예요. 식물은 자꾸 분갈이를 하고 옮겨주면 죽어요. 얘네들이 이파리가 마르기 시작하고 쟤네들은 움직이지 않는 숙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동물은요, 관짝에 넣어놓고 너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사람은 동물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움직여줘야지 이 대사작용을 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사증후군,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안 움직여서 생긴 병이에요. 안 움직이다 보니까 지방 늘어나죠, 근육주가 되죠. 그래서 생긴 병인데 움직여야 돼요. 식물도 아닌데. 그러니까 동물인데 왜 안 움직였어? 그 벌받은 거야. 그러면 뱃살, 제가 지금 내부 지방 레벨이 9, 최대치가 나왔거든요. 내장 지방 레벨 9면요, 이게 성적표, 우리 초등학교 때 순이한가 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간은 좀 가혹하니까 이게 안 좋은 종류. 이거 뺄 수 있는 운동 3가지. 운동 많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쉬운 거. 그렇죠. 우리가 유산소성 운동을 해야 돼요. 걷기? 그러니까, 그렇죠.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서 계속 체지방을 태워줄 수 있는, 이게 영어로 fat burning mode라고 하는데, 이 fat burning이 일어날 다이어트약 때까지 이름인데 그렇죠. fat burning. 이게 이제 이 지방이 타기까지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운동을 시작해서 한 20분 정도는 우리 몸은 연료로 탄수화물을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탄수화물이 고갈되고 난부터는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20분에서 끊어버려요. 네, 20분 하면 나 힘드니까 내려놔요. 땀나. 운동했어. 이제 런닝머신 20분 하고 내려와요. 왜 내려와요? 그러면 힘들어서 못하겠대요. 그래서 많은 다이어터들, 그리고 다이어트 연구가, 운동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살을 빼는데 가장 적합한 것은 저강도의 장시간 운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20분을 런닝머신을 뛰는 거 하나 소용없어요. 차라리 1시간을 천천히 걷는 게 지방 연소에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이 20분 동안 탄수화물을 쓰고 탄수화물이 고갈되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 지방을 쓰기 시작하니까 내가 태우고 싶은 건 지방이지 탄수화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을 태우려면 시간을 길게 끌고 가야 되는데 작가님 20분 동안 뛸 수 있어요? 못 뛰어요. 그럼 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보. 그렇죠. 뛰는 것보다는 빠른 속보로 내가 1시간 정도를 운동해주는 게 20분 뛰는 거에 4배 이상 효과가 좋다는 결과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분들 길고 얇게 가야지, 짧고 굵게 가려고 하는 분들 100% 다 망했어요. 근데 저는 유전적인 체질상 지구력이 적은 약한 편이래요. 지구력이 아니라 의지가 약하신 거예요. 유전자가 그럴 테는데. 아니에요. 의지가 약하신 거예요. 왜냐면 속보로 빠른 걸음으로 1시간 걷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내가 지팡이를 짚고 있거나 어디 관절에 질환이 있거나 어디가 불편하지 않은 이상 그냥 일반인이라고 하면 너무 과체중이어서 정말 살이 흘러내려서 무릎을 덮어요. 이 정도로 이렇게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서 주로 볼 수 있는 그런 외국형 비만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 비만이라 하더라도 내가 밖에서 1시간을 못 걷는다 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작가님 그 만보 걷기 효과 톡톡히 보셨잖아요. 그렇죠? 톡톡이라고. 네, 이마디가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걷는 거를 꾸준히 매일매일 내가 1시간 반씩 2달을 걸었는데도 내 몸에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건 이제 외계인이에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하고 그 과정을 생략하고 나는 물만 먹었는데 살이 쪘고 나는 운동을 했는데도 살이 안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운동을 했는데 살이 안 빠졌다 그래서 그 사람을 추적 관찰했더니 뭘 했냐면 스트레칭을 앉아서 핸드폰을 보면서 한 15분을 해요. 15분을 하고 막 이렇게 풀더니 런닝머신 딱 올라가서 막 이렇게 폼 딱 잡아요. 그리고 운동복 엄청 멋있는 거 입었어요. 나 운동해야 되거든. 나 운동하는 여자거든. 딱 올라가서 20분에 끄고 딱 내려와요. 끝. 탄수화물 다 써서 이제 지방 쓰려고 했더니 끝난 거야 운동. 그리고 나는 운동을 이렇게 했는데 살이 안 빠지고 억울하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유전적인 요인이에요. 막 이래요. 아니에요. 자, 선생님. 네. 2번째 운동. 네. 두 번째는요, 근육 운동 역시 중요해요. 근데 이 복부 지방을 조금 이렇게 밀어내면서 복부의 탄성을 유지하는 운동은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근육학을 조금 알면 좋아요. 복부 근육은 달랑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흔히 우리가 연예인들, 저 사람 식스팩 장난 아니다. 그렇죠. 그 식스팩을 바로 복직근이라고 하고 옆에 있는 근육을 복사근, 그리고 가로 무늬로 나와 있는 근육을 복행근, 이 복부 근육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박스 형태로 앞에 있는 거, 옆에 있는 거, 가로로 있는 거 아주 다양한 근육들이 있어요. 이런 근육들을 골고루 장력을 맞춰서 같이 끌어올려 줄 때, 오, 배에 탄력 좀 생겼는데 하는데 우리는 주로 윗몸일으키기밖에 아는 게 없다 보니까 근육이라는 그 복부의 근육은 복직근만 있는 줄 알고 이 초콜릿 복근 요거 있죠? 요것만 있는 줄 알고 이것만 죽어라 운동을 하는 거예요. 복부 근육은 상복근도 있고 하복근도 있고 옆에 있는 복사근도 있고 가로 근육도 있는데 너네들은 내가 모르니까 됐어 절로 가. 내가 아는 건 너니까 너만 일해 해갖고 얘만 일하다 보니까 복부의 압력이 적당하게 유지가 안 되고 한쪽에만 장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복통도 복통이고 근육통도 근육통이고 한두 번 하다 봤는데 효과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게 되는. 그래서 복부에 있는 사각형 모양의 근육들을 아래 근육, 윗 근육, 수직으로 있는 근육, 옆으로 뻗어 있는 근육을 골고루 운동을 시켜서 해줬을 때 훨씬 더 복부의 탄성이 증가하는 여러 가지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모든 근육을, 복부 근육을 이렇게 자극할 수 있는 하나의 운동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 운동을 있어요. 있는데 조금 힘들지만 충분히 그런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몸매를 너무 유연하고도 탄탄하고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알려주세요. 거죠.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데 발차기를 다리를 드는 게 아니라 이제 뒤로 손을 편안하게 이렇게 짚으시고 그냥 허리 가슴 쭉 펴고 이 발차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발차기. 그래서 이렇게 발차기를 그냥 편하게 통통통 찍어주는 거예요. 뒤로 상체를 뒤로 숙이고 팔을 살짝 구부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팔을 살짝 구부려서 이렇게 직각이 돼서 팔이 이 상태에서 허리를 펴줘야 돼요. 허리를 펴고 다리를 하나 둘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TV 한 편 보면서 드라마 한 시간 하라 그러면 못하죠. 못하니까 이거를 잠깐 쉬었다가 다시 했다가 다시 했다가를 반복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허리 커브를 잘 유지하고 복부 긴장을 유지하면서도 복부 끝자락에 연결해서 내려오는 허벅지의 이제 상부 대퇴근이라는 근육을 같이 자극을 하기 때문에 큰 근육 쓰죠? 작은 근육 계속 버티고 있죠? 이렇게 되는 운동들이 운동 효과가 훨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윗몸 일으키기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수축하죠? 풀어버리죠? 수축하죠? 풀어버리죠? 근데 얘는 어때요? 복부는 계속 긴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허벅지 근육을 계속 움직이니까 어때요? 훨씬 칼로리 소비율도 높고 근육이 생성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꿈치를 이렇게 딱 들고요. 배 가슴을 쭉 내주세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자 엄마가 옛날에 사탕 안 사주면 뺏으듯이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뺏으듯이 하나 둘 그때 배를 내밀어야 돼요. 그렇죠. 배를 내밀고 하나 둘 이게 복부와 허벅지를 같이 써주는 징징거리기 운동이에요. 그렇죠. 정말 진지가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 스트레스 받을 때도 많고 힘들 때 많잖아요. 그때 그냥 이거 한 시간이에요? 아유 이거는요 전문 선수들도 한 시간씩 못해요. 그래서 보통 한 1분에서 2분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해보고요. 내가 근육량, 나한테 적당한 근육량을 측정해서 운동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에 운동하겠다는 욕심으로 내 근력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을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치거나 부상당하고 또 근피로가 너무 과하게 축적되니까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근력만큼 쓰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렇게 하다가 근육이 충분히 자극을 받았어요. 너무 땡겨. 그리고 아프다 뻐근하다 거기서부터 딱 3번만 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분으로 가는 거는 만약에 내가 1분을 했어요. 허벅지 너무 아프고 배 너무 아프고 팔 무릎을 떨리고 어떡하지 그럼 거기서 딱 10초만 더 하고 그만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작가님 어렸을 때 때 잘 쓰셨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 운동을 하면 이 복부의 근육을 전부 다 자극을 하네요. 이거는 이제 허리, 이 코어라고 해서 허리에서 받쳐주는 기립근과 그 심부에 있는 근육하고요. 복부 앞쪽에 있는 근육은 버티는 능력을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앞근육과 연결된 허벅지 근육이고 또 제가 여기 공을 갖고 왔잖아요. 이거 왜 갖고 왔냐면 이거는 버티는 근육과 이제 복사근이라고 했던 옆근육을 쓰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을 보여드리면 얘는 지금 3kg짜리거든요. 3kg인데 집에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제가 또 여기 생수병을 하나 준비해놨어요. 하나 따뜻이야. 근데 보통 이게 2리터 정도 되거든요. 2리터 생수병의 무게를 가득 채우면 한 2kg 정도 돼요. 2kg 정도 되는 거니까 이걸 가로로 딱 잡아가지고 무릎을 딱 90도 세우고 가슴을 쭉 펴고 허리를 45도 뒤로
그렇죠. 이 상태에서 옆을 한번 찍어요. 몸통 돌리면서. 그렇죠. 이 시선을 따라가요. 그리고 다시 반대로 돌리면서 찍어요. 그리고 다시 반대로 돌리면서 찍어요. 두 번 했는데. 가슴 들리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찍어요. 그렇죠. 이때 허리 가슴이 쭉 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척추가 긴장한 상태에서 옆으로 돌려주면서 앞근육은 긴장한 상태를 유지해주고 옆근육은 수축 이완을 반복하는 복합 복근 운동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잠깐 저랑 10번만 한번 해볼까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자, 이렇게 잡아서 허리 가슴 쭉 펴고 뒤로 사진부터 누우세요. 그렇죠. 옆으로 찍을게요. 여기가 무릎도 떨리죠? 이게 버티는 근육, 복직근이 버티는 역할을 굉장히 잘 못하고 있으면 이게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고 근육을 쓰고 있구나 하는 신호예요. 자, 찍고 다시 찍고 숨을 아무데나 다시 쉬게나? 네, 숨을 편안하게 쉬세요. 다시 찍고 다시 찍고 다시 찍고 다시 찍고 다시 찍고 자, 2번만 더 할게요. 하나, 그렇죠? 둘, 오케이. 어때요? 일단 이 허벅지가 네. 굉장히 땡기고 네. 배하고 몸을 풀 때마다 네. 옆구리가 자극이 돼. 네, 제가 알려드리는 운동 특징이 뭐인 것 같아요? 복부 운동을 하는데 허벅지가 당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복근은 절대 혼자 움직이는 근육이 아니에요. 복근을 쓸 때 허벅지 근육이 같이 자극을 받으면 우리가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내가 돈을 벌고 남편도 돈을 벌면 2배로 벌 수 있죠. 혼자 벌면 어때요? 뭔가 궁핍해. 근데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복부 근육이 일을 할 때 연결되어 있는 허벅지 근육이 같이 일을 도와주면 몸에서 칼로리 소비량도 늘어나고 근육의 생성률도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연결 근육을 써라라는 것이 요즘의 재활 운동이든 다이어트 운동이든 요즘 운동과학회에서 지향하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 근육과 근육은 근막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을 한 동작에서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올인원 복합 운동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복부 근육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복근은 자, 우리 다리 돌릴 때 잠깐은 일어나서 내가 무릎을 이렇게 당겨서 끌어올린다고 하면 복부 근육이 힘을 안 쓰면 다리를 당길 수 있을까요? 근데 희한하게 복부 근육이 힘을 썼는데 또 다리를 올리려면 허벅지 근육도 같이 수축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복직근과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은 서로 연결된 근육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를 같이 썼을 때 복부의 탄력을 올리는 속도가 훨씬 빨리 올라가요. 네. 그러면 방금 알려주신 떼쓰기 운동과 이 물병 운동을 네. 하면은 네. 일단 복부 지방, 네. 체지방을 네. 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체지방을 뺀다기보다도 복부의 근력을 만들어서 탄력을 증가시키는 도움이 되는 거고요. 체지방을 빼는 건 아까 여기 살 있는 애들 이사 내보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사를 내보내는 거는 먼저 이제 유산소 운동과 복부 근육 운동을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죽어라 하시면 소용이 없고 유산소 운동하고 그 다음에 근육 운동을 같이 해서 복합적으로 이사는 이사대로 내보내고 내가 거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이사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체지방을 빼는 유산소 운동은 살고 있는 사람 이사 내보내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이사 들어가는 거는 근육 운동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아까 처음 만났을 때 네. 관상만 딱 봐도 이 사람은 할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제 관상 어떻어요? 지금 끊고 되나요? 작가님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야무지고 잘하실 것 같아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열정이 있으시잖아요. 그쵸? 네, 잘하실 것 같아요. 벌써 맘먹게 하고 체지방 이거 이렇게 10% 줄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제가 생존의 위협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해야 되겠구나, 살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맞아요. 근데 정말 나이가 저도 이제 40이 넘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예뻐지려고 살 빼는 게 아니라 살려고 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또 살려고 빼다 보면 일석이조 일거양득으로 그러다 보니까 옷도 한 찍수가 줄어들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쁘다고 하니까 기분 좋고 덩달아 좋은 건데 예뻐지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다이어트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왜냐면 보통 우리 다 평생 20대 30대일 거 아니잖아요. 너도 나이 들어 한번 해봐. 저도 20대 30대 때는 예뻐지려고 다이어트 했어요. 근데 필요 없어요. 건강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100%예요. 알겠습니다. 네.